400만 원 마이너스, 300만 원 마이너스가 나오길래 이게 뭐지? 사실은 이제 와서 돌아보면 눈탱이였습니다. 지금도 사실 권리금을 2억 2천, 2억 3천 받기 어려워요. 지금 회장님 보고 계신가요? 제가 원형어선 출신이잖아요. 그때 생긴 좌우명이 땅 밟고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 하겠다. 땅 밟고 있잖아. 안 될 게 뭐가 있어. 안녕하세요. 창톡의 노승혁입니다. 여러분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 보셨나요? 자영업 성공 신화를 그린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실판 이태원 클라스, 강남에서 하셔서 강남역 클라스 하시는 대표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원양어선도 타셨고, 제가 박세로이처럼, 그리고 월 매출이 지금 2억이 넘으세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점주로 시작하셨다가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셨어요. 이런 분도 진짜 흔치 않은데 어떤 비결이 있으시길래 그런지 제가 오늘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세로이의 현실판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얼굴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네. 강남역 클래스를 시작할 때 이제 박세로의 머리까지 해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었어요. 그게 조회수가 이제 10만이 넘어가는데 악플이 그냥 악플이 그래도 꿋꿋이 강남역 클래스를 오픈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도 지금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강남역 클래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역 클래스의 강혁주입니다. 그리고 순대국밥집 평안도 식당 대표를 맡고 있고요. 직영점 4개, 그리고 프랜차이즈 14개의 가맹점, 총 18개의 가게를 본사에서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사업거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차차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주입니다. 네. 하시는 게 많은데 하나씩. 네. 일단 원양어선 얘기부터 좀 해보죠. 좋습니다. 네. 제가 원양어선 이야기를 타 채널 나가면 조회수가 빵빵 터집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보다 채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400만이 넘어갔을 거예요. 네. 저희도 제발. 사실은 원양어선은 제 강남역 클래스의 약간 어그로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타 채널에 인터뷰 나갔을 때는 그렇게 좀 조회수가 나와서 저희 PD님과 이거 남의 채널 키우지 말고 우리 채널에서 하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찍어가지고 시리즈물로 올리려고 이제 딱 준비를 하는데 올릴 때마다 뭐 한 조회수 1000회 정도 웃도는 안 되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도 뭐 별짓을 다 해봤는데 네, 그래서 저는 내려놨어요. 네, 그냥 그렇게 묵묵하게 진짜를 담으면 네. 유튜브 채널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3년 차인데 조회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수익이 되거나를 좀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를 담아보자. 이 안에 진짜 정보를 담아보자. 언젠가는 터지는 거는 둘째치고 이 영상들로 이제 자영업 사장님들이 부자가 되는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렇다면 이 채널은 유효하다라는 생각에 투자 아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님이나 저희 채널은 이제 장사 노하우 알려주는 채널이니까 네, 뭐 그런 정보가 전달되면 됐죠. 뭐. 네, 맞습니다. 조회수는 다음 생에. 네, 터지면 좋겠지만 네네. 일단 창톡 응원하겠습니다. 강남역 클래스 응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쩌다 원양어선을 타게 되셨어요? 저 원양어선은 제가 29살 1년 꼬박을 탔고요. 그 이전에 20대 생활을 저는 이제 공시생이었습니다. 네.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는 가난한 학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업이나 혹은 뭐 대학 졸업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지 못했었던 20대였던 것 같은데 공무원 준비 중에서 해양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다 보니까 배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배 운전면허증이 이제 조그만 보트가 아니라 이제 커다란 50m 이상의 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인
원양어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하고 보니 원양어선을 탈 수 있는 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라면 원양어선을 짧게라도 좀 타고 전셋집 값이라도 좀 벌어놓고 다시 공무원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사실은 원양어선에 승선을 하게 됐었죠. 아, 원양어선도 그 자격증이 있어야 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원양어선이 일반 선원으로 타면 네. 급여 월급이 120에서 150 정도 될까요? 근데 이제 사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사관급으로 이제 승선하게 되면 보합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이제 물고기를 잡은 만큼에서 퍼센테이지로 나누는 거예요. 선장님 예를 들어 5%, 항해사님 3.5%. 저는 이제 사망사로 승선을 했었는데 네. 사망사는 0.8%였나요? 코딱지만큼 쥐꼬리만큼 줘요. 근데도 워낙 이 고기 잡는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부푼 꿈을 안고 탔었죠. 그래서 돈을 많이 왕창 뭐 못해도 1억 못해도 2억을 벌고 이제 내릴 생각으로 탔는데 1억은커녕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사실. 얼마 버셨어요? 그때 저는 7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거기서 또 세금 띄고 뭐 띄고 하면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1년 동안 정확하게 1년 승선했어요. 28살 12월 31일 출항해서 29살 1년 꼬박 타고 내렸기 때문에 이제 1년을 탔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계약 1년 반이었었어요. 네. 1년을 타고 내렸기 때문에 좀 전체 금액을 다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 사업을 좀 돕느라고 조금 조기 하선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큰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원양어선 썰은 뭐 다른 그 강역주 원양어선 이렇게 검색하면 많이 나오죠? 원양어선이라고만 쳐도 네. 무조건 뜹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네. 대한민국의 20, 30대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보시지 않으셨을까. 이제 가끔 식당에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은 일을 서빙하다 보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꽤나 보셨던 분들 네.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예, 그러면 아마도 보셨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원양어선이라고만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강남역 클래스에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안에도 있고요. 네네네. 네, 그 원양어선 1년 동안 타서 네. 돈을 좀 모으시고 네. 조기 하선을 해서 아버지랑 같이 뭐 이제 가게를 여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 원양어선 타기 전부터 네. 이제 강남역 부근에서 주차장을 임대해서 이제 주차장 사업을 하고 계셨었어요. 네.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는데 주차장을 아버지께서 아주 알짜배기로 잘 운영을 하셨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서 건물주 눈에 띌 정도로 일을 좀 잘 하셨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임대를 주던 사장님을 제끼고라고 해도 되나요? 사장님을 건너뛰고 저희 아버지한테 일을 맡겨주셨었어요. 건물주분이. 그러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주차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주차장 하나, 건물 하나를 잘 맡다 보니까 옆 건물의 주차장도 맡게 됐어요. 옆 건물도 소개가 되어서 가게 이제 주차장이 2개가 되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배에서 하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조기 하선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서 아버지와 주차장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럼 주차장 2개를 운영을 하셨던 거냐, 강남에서? 예, 맞습니다. 사실 주차장이 진짜 알짜배기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예전에는 현금 사업이었고 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하는 강도에 비해서 그리고 강남역 사거리에 첫 번째 골목의 첫 번째 주차장이다 보니까 노른자 중에 노른자예요. 그러다 보니 사업이 됐었고 사실 주차장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거 뭐 표 주고 뭐 발렛 해봤자 발렛 해주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버지와 이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조금은 특훈을 받은 케이스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삼성맨 출신으로서 회사 생활을 좀 오래 하셨어요. 네. 30여 년 정도 하시면서 이제 회사에서 회사를 꾸려가는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주차장 사업 발렛 파커 출신입니다. 발렛 파킹을 하던 청년인데 매일매일 일간 보고 주간 보고 월간 보고 엑셀화, 문서화 아, 이런 것들이 주차장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런 걸 왜 도대체 제가 그냥 발렛 주차만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그냥 불평불만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그렇게 하기 싫었던 것들을 꾹 참고 해내면서 했었던 이런 이제 문서화, 엑셀화 했던 것들이 사실 지금은 그때의 특훈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아버지께 참 감사한 부분이죠. 이제 서류 작업하는 것도 좀 알려주시고, 네, 그렇죠. 네,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노하우를 네. 배우셨네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어떻게 순댓국집을 창업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원양어선 타기 전에 공시생일 때부터 주차장을 조금씩 관리를 같이 했었고요. 이제 원양어선 내리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주차장 사업을 같이 아버지와 하면서 사실 주차장이 별게 없는 게 아니라 사업화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부근에 있는 병원들의 영업을 좀 다녔었어요. 어떤 영업이요? 예를 들면 발렛 파킹을 해주는 병원을 만듭시다. 아, 네, 보통 강남은 카리프트가 들어가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지상 지하 주차장,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고 100% 발렛이 가능한 주차장입니다. 친절하게 안내하고 병원 위치 소개하고 할 수 있게끔 서비스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를 좀 홍보를 하고 다녔더니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받지 말자. 주차가 저희가 주차 면수가 사실 90대 이상이 돼요. 근데 너무 많아져서 더 받으면 우리가 관리가 불가능하다. 해서 이제 진짜로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차장에서 돈 받고 표 주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차장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저희 평안도 식당 그때 1대 법인의 회장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네. 이제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차장 뒷건물에 평안도 본사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순댓국이 하수구에 기름기가 좀 많이 껴요. 그래서 6개월에 못해도 1년에 한 번씩은 하수구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타이밍들이 안 맞았었는지 이제 거꾸로 역류해서 주차장 바닥이 이제 침수가 돼버리는. 그래서 물이 거꾸로 차올라서 한 10cm, 15cm 아예 주차장 차도 못 받고 그리고 이제 하수구가 역류하면은 엄청 지저분해집니다. 냄새 나죠. 네, 냄새도 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저희 아버지나 저나 불평불만으로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일 처리에 대한 그것도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사고는 기본값입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운이 없다, 내가 재수가 없었네 라는 게 아니라 항상 일어나는 것이 기본값인데 이제 그 기본값을 그 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내가 사업가인지 자영업가인지 나눠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 배웠죠. 이제 이것을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빠르게 일 처리를 해서 주차 사업을 재개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었고 이제 일 처리를 다 한 뒤에 이제 저희 본사 회장님께 후 보고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 와서 보시라고 이렇게 넘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가 아니라 일단 다 해결을 하고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이랬고
이렇게 일처리를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던 건이 한 2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이 되게 저희 아버지와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셨었어요. 그러면서 회장님께서 직영 2호점, 강남역 부근에 직영 1호점, 2호점이 있었는데 2호점을 한번 직접 운영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었어요. 일 처리를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좀 깔끔하게 어떻게 하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까에 집중해서 했었던 건들이 기회로 되게 잘 만들 수 있었던 건이었었고, 그렇게 2호점을 인수를 하게 되는데 아, 그러면 직영점을 인수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평안도시가?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2014년도 8월 달이었었어요. 네. 그러면 9년 전이네요. 네, 9년 전인데 돈이 없었어요. 이제 원양어선을 타고 내려서 모아둔 돈이 있지만 강남의 권리금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워낙 비싸서 그때 그 당시에 권리금 2억 3천에 보증금 9천만 원. 그러니까 3억 2천만 원의 돈이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죠. 없었고 원양어선하고 뭐 주차장에서 나오는 돈들 다 합쳐도 부족했기 때문에 회장님께 가서 정중히 인사를 드렸어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저희가 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기회를 좀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떡해요? 회장님께서 그렇다면 벌어서 갚아라. 지금 당장 안 주고 또 네. 사실 강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서건 그런 일은 잘 없잖아요. 맞아요. 진짜 드라마 같은 일이 제 눈앞에 좀 펼쳐져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갖고 있던 돈,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빌렸던 돈 1억 8천만 원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금액을 다 벌어서 갚은 케이스가 된. 나머지 한 1억 5천 정도 됐던 거죠. 아, 죄송해요. 반대로 말했네요. 그러면 1억 5천을 드렸고 1억 8천을 벌어서 갚게 된 케이스가 된. 1억 8천을 어떻게 벌어요? 그때는 되게 열심히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그 가게는 저 혼자서 차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죄송스러워요. 그건 거짓말일 것 같고 어머니 아버지 주차장에서 나오는 돈과 제 식당에서 나오는 돈까지 해서 9개월 만에 다 갚았어요. 9개월 만에요? 네. 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진짜 한 달에 2천만 원씩 갚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일만 했어요. 그냥 매장에서 먹고 자고 그때 안 하던 24시간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아마 그런 저의 캐릭터, 저희 아버지의 캐릭터를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빨리 갚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셨던 게 아닐까. 원래 좀 장사가 잘 되던 가게였어요? 아닙니다. 잘 안 되던 가게였어요? 이제 저는 이제 자영업은 처음이니까, 요식업은 처음이니까 네. 사실은 이제 와서 돌아보면 눈탱이였습니다. 지금도 사실 권리금을 2억 2천, 2억 3천 받기 어려워요. 근데 그럴게요. 9년 전, 거의 이제 10년 전인데 네. 10년 전에 그 금액은 사실은 회장님 보고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평불만하기보다는 회장님께 감사해요.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비싸다 싸다, 이게 매장이 잘 된다 안 된다라는 기준이 없었고 근데 사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월 매출 3천만 원이었었어요. 그 중에 임대료가 900만 원, 990만 원. 아니요, 그때는 600만 원이었어요. 600에서 660이었고요. 네. 이제 그 뒤로 이제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니까 네. 이제 매출 중에서 상당한 퍼센테이지로 이제 임대료가 나가다 보니까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2달, 2개월 차, 3개월 차 때는 400만 원 마이너스, 300만 원 마이너스가 나오길래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만둬야 되는 건가? 네. 거꾸로 회장님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고 빌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아버지께 배웠었던 게 어떻게든 사업은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었고 또 제가 원양어선 출신이잖아요. 원양어선에서는 사실 배에서 먹고 자고 하고 365일 배에서 생활을 해요. 배가 바다에 띄워져 있기 때문에 항상 꼴랑꼴랑합니다. 항상 흔들리는 배 위에서 모든 일 처리들을 해야 돼요. 에어컨도 고장 나고요, 모터도 고장 나요, 그물도 수리해야 되고요.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제 거기에서 그런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때 생긴 좌우명이 땅 밟고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고, 매출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지만 땅 밟고 있잖아, 안 될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파구를 찾아봤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월 매출 3천으로 시작해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3년 차, 5년 차까지 5년 차 때 월 매출 1억을 만들었고요. 이제 그 이후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 때 오히려 저는 급성장한 케이스가 돼버려서 네. 오히려 정부에서 나온 보조금들을 하나도 못 받은 케이스가 돼버린. 그 월 매출이 코로나 전엔 1억이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2억으로 뛰었으니까. 그죠. 매출에 따라서 네, 매출이 감소해야, 부가세를 덜 내야 이제 보조금을 받는데 네. 보조금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뭐 잘 된 일이죠.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One, two, three, yeah. 이제 매장 하나에서 순댓국으로 2억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국구에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5손가락 안에 꼽지 않을까? 네. 사실은 순댓국 강남 본점만 그렇고요. 교대점, 그리고 대치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운점, 직영점들 합치면은 매출이 훨씬 커지고 또 본사 매출까지도,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강남역 클래스까지 합치면 사실은 월 매출, 제가 일으키고 있는 월 매출은 이제 월에 7, 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년 기준으로 70억을 달성을 했고요. 네. 올해는 연매출 100억을 목표로 지금 순항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셔서 그렇지 사실 그 회장 놈이 사기를 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회장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어떻게 월 매출 3천 나오는 가게를 어. 권리금 2억 2천에 넘길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인수하고 또 월 매출 1억을 만드신 대표님이 대단하시네요. 그럼요. 강남이잖아요. 네. 저는 다른 상권이었으면은 진작에 포기를 하고 여기까지 못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는 놀아도 강남에서 놀아라. 강남 스타일. 무조건 강남에서 뼈를 묻자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강남의 상권 자체는 알고 있었고, 다만 제가 회장님이 어떻게 저를 눈탱이 치신 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제가 운영을 할 줄 몰랐었던 거죠. 회장님이 운영을 하셨을 때는 매출이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저는 진짜 감사해요. 지금도 감사하고, 따로 제가 지금은 연락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기회 있을 때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곤 합니다. 그분이 그러면 평안도 식당 프랜차이즈 대표셨던 거죠?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국구 30개가 넘어가는 프랜차이즈였고요. 네네. 제조업을 이제 크게 이제 나가면서 좀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부도가 나게 되다 보니까 가맹점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부랴부랴 2대째 법인이 만들어지는데, 이대재 법인 대표님은 그냥 마장동에서 저희 머릿고기 대주시던 분이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관리, 뭐 요식업 이쪽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총대를 메고, 젊다 보니까 그때 29살, 30, 31살 그때쯤이었으니까 그냥 가맹 점주들을 대표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건의사항 이제 공직적으로 보내고 공문으로 보내고 했었는데 하나도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야 내가 물류창고를 차리는 게 낫겠다라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말을 뱉었는데,
그럼 해볼까? 라는 생각. 그럼 진짜 해볼까? 사실 그때가 이제 제가 요식업한 지 5년 차였고, 물류창고를 먼저 생각을 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제 3년 차까지 저는 매장에서 거의 먹고 자고 했었어요. 네.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오토화를 해놨고, 이제 4년 차, 5년 차 때는 조금 편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솔직히. 그냥 큰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만, 오토화를 해놓고, 그때 제가 물을 좋아해서 이제 스쿠버, 그리고 프리다이빙, 뭐 라이프 가드 이런 자격증을 좀 따러 다녔었는데 놀았어요. 솔직히 이제 젊은 사장 이제 자리 잘 잡아놓고 놀다 보니까 5년 차 때 저희 강남점 바로 앞에 담소 순댓국이 들어옵니다. 그때 저희가 순댓국 10,000원을 팔고 있었는데 네. 간판에 5,500원 붙여가지고 간판에 붙여서 들어온 겁니다. 반값에 파는 라이벌 매장이 등장한 거죠. 아예 저를 라이벌이 아니라 저를 죽이겠다고 들어오는 거죠. 네네. 큰일 났다. 다시 한번 위기감을 느낍니다. 큰일 났다. 이 감사하게도 저는 부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초긍정 마인드가 조금 있다 보니 그냥 너무 쉽게 돈을 벌고 있었구나.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는 신의 계시가 아닌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망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고 바로 2호점을 차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강남점 부근에 교대점, 교대역에 바로 2호점을 차려 나가면서 그래 앞에 나를 죽이려고 들어온 담소순댓국이지만 같이 사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 죽이기는 어차피 서로 죽어요. 서로 죽이기 하면은 같이 상생을 도모했죠. 도모하다 보니 이제 박세로이는 장가를 맞이했었고요. 강세로이는 죄송해요. 강세로이는 담소를 맞이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2호점 차려 나가면서 이렇게 본사 프랜차이즈도 잘 안 되어 있고 1대째 법인은 이제 부도가 났고 2대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전혀 피드백은 없고 내가 차려야 되나? 말로 뱉은 것이 그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에 근데 30대 초반이 어떤 일을 잘 해내겠습니까? 무서웠어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사실은 평안도에 몇 개 남지 않은 이제 가맹점들, 대표님들, 사장님들을 만나 뵈러 다니면서 우리 협동조합을 만듭시다. 제가 회사를 만들기에는 좀 부족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저희 메인이 순대 그리고 고기, 머릿고기니까 이거를 좀 싸게 띄어다가 우리가 서로 나눠 먹읍시다. 제안을 다 드렸는데 순댓국은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운영하시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늙어서 못해. 강 사장이 강 대표 해. 그래서 좀 어거지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2대째 법인 대표님께 여러 가지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안 되면 저희가 차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그냥 차려 나갔고 몇 개 남지 않은 가맹점주들과 함께 이제 주식회사 이츠굿을 설립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2대 법인에서 인수를 해 오신 거예요? 인수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회사를 권리금을 주고받고 사고 팔고가 아니라 네. 제안을 드렸죠. 제가 이렇게 물류 창고까지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머릿고기, 순대, 저희 기존에 있던 이런 부자재들 제가 다 띄워올 수 있는 루트도 알고 준비가 다 끝났는데 지금 갖고 계신 회사는 제가 남은 가맹점들을 같이 가게 되면 대표님만 손해가 크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거꾸로 여쭤봤고 그냥 포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매달 아무것도 안 하고 월 1,000,000원씩 가져가셨었대요. 그냥 정말 중간에서 물건 띄어다가 팔면서 저희 가맹점들의 마진을 이제 본사에서 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만 포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남아있는 재고들, 남아있는 운송하는 탑차
이런 것들만 좀 인수해 가십시오 말씀을 하셔서 좋은 마음으로 서로 잘 마무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떤 능력치가 있어서 프랜차이즈를 확장하고 능력치가 있어서 회사를 설립하고는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운이 많이 좋았고요. 주변에 도와주시는 사장님들, 대표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운이 좋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아유, 뭐 실력이 있으셨으니까 오늘 잡으신 거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창피하니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럼 프랜차이즈 점주에서 이제 가맹 본사 대표가 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